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극 영상 미드와 힐링 사전 수업 강의 동영상 영화와 치유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의식적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입니다. 우리 교재 3장이죠. 예,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영화가 치유와 만나는 세 가지 과정 또는 영화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세 가지 접근 방법 배웠죠? 그렇죠? 지시적, 그렇죠? 연상적, 정화적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자극하에서 영화 보는 방법에 대한 혹은 그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적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 자, 그러면 우선 의식적인 자각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적인 자각. 네. 그럼 우선 의식. 뭘 의식한다. 말을 많이 하죠. 많이. 의식과 무의식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래서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당연하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나 또는 주변의 사물을 어떻게 일부러 약간의 의도적으로, 그렇죠? 일부러 인식하는 작용. 이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각, 그렇죠? 자각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맞습니다. 의식하는 상태. 그것을 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자각을 정의해 보면 우선 핵심은 일부러네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무심코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죠? 말 그대로 의식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 혹은 내가 느끼는 상태 혹은 내가 뭔가를 지금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냄새를 맡고 있거나 자, 이런 나 자신을 어떻게 다시금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간단하게 의식적인 자각이라고 정의를 우선 내려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환경, 세계 이거를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타인, 그렇죠? 또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하죠. 이 세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각, 즉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세상을, 대상을, 타인을, 현상을 인식하는 과정이죠. 인식해가는 순간, 그 순간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그렇죠? 우리는 의식적인 자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좀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뭔가 움직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죠. 자, 그 순간 또 스스로 의식할 때, 그렇죠? 달린다, 걷는다, 숨 쉰다, 또는 화가 올라온다, 슬프다. 자, 이렇게 지금 말로 했지만은 이걸 계속 생각하거나 의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인 자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나 자신의 감정, 그렇죠? 이걸 의식하고 또 화가 난 나의 어떤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즉 의식적인 자각 상태란 이렇게 어떻게 나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 상태 또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또 많이 또 얘기했던 거리두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다름 아닌 의식적인 자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의식적인 자각 상태가 뛰어날수록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개의치 않으면서 또는 온갖 상념이 또 사라져 버리고 상념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고 매 순간순간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고
그 내면, 그 이면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하고 느끼는 상태, 즉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기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 이런 거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숨 쉬는 것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숨 누가 쉬어요? 내가 쉬는 숨,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숨, 날숨, 그쵸? 들여 마시고 내뱉고, 코에서 나가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는 가운데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나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내 내면 세계로 차츰 차츰 깊이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명상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적인 자각이란 무엇인지 대략 알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의식적인 자각이 왜 필요할까요?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평소에 의식적인 자각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되어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매사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봤죠? 유태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경전이라 불리는 이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을 알아간다기보다 우리 마음이 반영된 세상, 즉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정서 상태에 따라서 결국 취사 선택, 더 나아가서 변형, 왜곡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되게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탈무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당연히 극단적인 일례로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 그렇죠? 무언가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자신의 신념 또는 고집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주목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보가 가짜 뉴스로 거짓이고 왜곡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정치적 현상이나 혹은 이단 종교적인 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주관성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어떤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우리는 일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항상 깨어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잠이 든 상태와도 유사한 혼탁한 상태에 종종 빠져들곤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무심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언행은 그저 습관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바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 주의력이 약해지고, 그렇죠? 산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인내심도 떨어지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각하는 능력,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뭐 대처럼 몰라 또는 귀차니즘, 그렇죠? 이런 거.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식적인 자각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행동은 그저 습관적이고 더 나아가서 권태로울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영혼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점차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명하고 촉촉함이 없고, 내가 사는 삶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더 나아가 결국 불편하고 또는 부정적인 정서, 예를 들면 짜증, 초조, 우울, 그쵸? 뭐 욱 하는 거, 쉽게 화내는 거. 자,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의식적으로 자각함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쉽게 혼탁한 상태인, 무심한 상태라고 했죠. 무심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내 주변의 대상과 사물과 타인을 아주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식적 자각은 주의 집중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음 챙김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민감한 감각 상태에서 사물과 대상, 타인, 즉 세상을 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험은 결국 소박하지만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며, 그렇죠? 어떤 양적인 것보다 뭐 질적인 것, 좀 작지만 질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확행만 얘기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예.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아주 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나에게 또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듯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죠? 예. 자, 의식적인 자각이 무엇인지,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기능은 또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의식적인 자각이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자각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도구 삼아서 바로 이 의식적인 자각 상태에 도달 또는 의식적인 자각 능력을 함양하고자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의식적인 자각 중요성과 필요성 알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쉽게 함양하고자 훈련하거나 수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요가를 하거나 또 명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영화 보기를 통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영화 보기를 도구 삼아 이 의식적인 자각을 함양할 수 있다면 좋겠죠. 바로 이 영화 보기를 통해서 그렇게 의식적인 자각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영화 보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용이하고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벌써 영화라고 의식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중 몰입, 감정이입하면서 영화 진행에 빠져들긴 하더라도 결국 영화관 같은 데서 그 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관객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영화를 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쉽게 의식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화는 영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정이입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화와의 거리두기, 즉 심리적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가지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이고, 자, 결국 이 거리를 둔다는 것, 심리적 거리감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쵸? 극 진행에 이제 몰입하는 거죠. 점점점 심리적 거리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전히 0이라면 어떻게 노렸어요? 예, 정상이 아닌 거죠. 네. 허구와 현실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그렇죠? 수동적으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몰입되어 있는 수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즉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판단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극진행에 몰입돼서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트의 서사극 배우면서 그렇죠? 생수화 효과, 이 심리적 거리를 적극적 활용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성적 각성, 현실적 인식을 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죠? 뭐 영어뿐만 아니라 영화의 경우에도 이런 수혜 효과를 종종 유발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죠. 현대에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 효과, 생소해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쵸 영화 초기에 갑자기 배우가 관객 쪽, 즉 카메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확 깨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것들을 연출해 나가면서 지금 당신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다라고 하는 영화를 의식하면서 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치와 효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관객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가 의식하면서 즉 자각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몰입해서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화 동화의 반대말 이화된 거리두기 상태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손쉽게 의식적 자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의식적 자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의 주요 기능은 뭘까요? 주요 기능. 기본적으로 앞서 금방 언급했듯이 의식적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는 우리에게 심미적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보다 용이하게 의식적인 자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자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 결국 뭐예요? 영화를 보고 있는 나 자신, 우리의 반응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든, 혹 재미없게 보고 있든, 혹 보면서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듯, 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는 듯,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웃음과 재미를 느끼는 등, 자, 이런 일련의 영화를 보면서 반응하는 나를 의식, 즉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을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혹은 억압되어 있던 그 어떤 내면의 아이를 의식의 세계로 불러내는 연상적 접근 방법과 아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연산적 접근 방식 얘기할 때 한번 더듬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즉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그 무엇들이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어떤 뭔가 자극이겠죠. 강렬한 정서적 자극 혹은 뭐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을 통해서라든 어쨌든 내가 반응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의식 세계로 그 내면의 아이가
우리의 의식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연상적 접근 방식인데, 그와도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심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그 원인들을 어떻게 결국 무의식의 내면 세계에서 발견하고, 그렇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의식 세계, 지금의 의식 세계로 끌고 와 의식화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로 의식적인 자각하에서 영화 보기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상적 접근 방식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취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즉 영화를 보는 나를 관찰해가는 가운데 내 반응을 통해서 내 자신, 내 내면 세계에 갇혀있던 그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이를 끄집어내어서 의식화한 상태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그쵸?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치유해가는 과정, 즉 의식적인 자각화에서의 영화 보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